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자, 월요일에 함께 하시는 분이죠. MBC 이지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두 분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네. 자,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특별한 고지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코로나19 사태 속의 노동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한정의 민주당 의원 연결을 해서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부당 노동 행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부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뤄본 바가 있었는데요. 이때 말 그대로 문자가 폭주를 했었습니다. 자신의 사례를 전해주시는 문자, 그다음에 궁금증을 이렇게 담은 문자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아예 작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틀에 걸쳐서 다룰 건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모시고 이 코로나19 사태 속의 노동 문제 이 다룰 예정이고요. 목요일에는 조봉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이사장 직접 모시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한 어떤 그 정부 입장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노동 행위, 갑질 사례가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부의 보호 지원책에 대한 궁금한 점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유튜브에 의견 달아주셔도 되고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으고 분류를 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뉴스 세계 진행을 하죠. 자, 첫 번째 소식은 총선 관련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공천 발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전략공천 5곳을 추가로 확정을 했는데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이 서울 구로을 네. 많이 말 나왔던 곳이죠. 네. 최지은 전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부산 북강서울 지역구에 공천이 됐습니다. 이렇게 5곳이 추가됐고 그래서 전국 지역구 61% 155곳의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현역 의원 20% 물갈이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뭐 불출마, 컷오프, 경선 탈락해서 현역 의원 총 30명이 지금 출마를 못하게 됐거든요. 네. 23% 정도가 물갈이가 됐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계속 좀 공천 나오고 있죠, 결과. 네, 근데 좀 공천 늦어지고 있어요. 통합 과정을 겪으면서 네. 지금 67개 지역구 후보자 확정만 됐는데요. 네. 어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세종에 단수 추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4선의 정우택 의원은 청주 흥덕으로 선거구로 옮겨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TK 면접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스마트폰 화상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제 되게 눈에 띄었던 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예요. 예. 어제부터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진료 자원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그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냥 땀에 흠뻑 젖어 있는 네, 그런 사진이 의사 공개가 됐죠. 출신이죠? 의사 출신 서울대 의대 졸업을 했고 상당히 뭐 보기가 저는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긴 하잖아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그렇죠. 근데 그게 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사진을 뭐 찍은 걸 봤을 때는 정말 진정성이 좀 느껴졌다고 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없이 느껴졌습니다. 내려갔다고 예. 하니까요. 근데 이 덕에 총선에 신경 안 쓰고 코로나19 자원봉사를 간 게 오히려 더 총선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네. 아내도 함께 갔다고 같이요. 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개혁진보 진영의 비례대표 후보를 한데 모은 선거연합정당 창당 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례연합정당. 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네. 어떻게 보면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고요. 네. 뭐 시민단체에서 제의가 먼저 들어왔고 또 원로 정치인들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좀 의견을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민주당은 어쨌든 개정선거법 취지에 어긋나니까요. 네. 아무튼 근데 뭐 이해찬 대표는 또 최고위원회에서는 당분간 일절 이야기하지 마라. 네. 이렇게 또 엄명을 내렸다는 그렇죠. 네. 보도도 오늘 있더라고요. 네. 참 이번 총선 정말 어지럽고 참 진풍경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거법 바꿨는데 예. 그 선거법 바꾸는 걸 불복해서 네. 그런 위성 정당을
미래한국당에서 만드니까 네.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죠. 그럼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냐? 또 그 당내에서 여당 내에서도 지금 진통이 되고 있어요. 그럼 선거 네. 또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그 꼼수를 그대로 보느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뭐 정의당도 지금 상황이 그렇고. 근데 참 마참 어렵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닌 게 얼마 전에 그 선관위에서 이제 유권 해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새 선거법에 따라서 비례대표 공천 같은 경우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선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되어 있기 그래서 때문에 시간이 시간이 촉박해요. 없죠. 저는 이거는 어렵다고 보고 사실은 당도 만들어야 되지만 예. 당 만드는 다음에 후보 만드는 과정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과정이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 만들어내고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거기서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군을 그렇죠. 먼저 뽑아야 만들어야 되고 그럼 또 비례대표 선거해야 후보군간이 또 다시 뭔가 뭐 자기 정견 발표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또 순위 투표를 해야 돼요. 예. 네. 이런 그 절차를 거쳐야 절차가 지금 정도는 당이 만들어져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됩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다 선거협 정당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논의만 되다가 끝나버리고 정작 되지 못하면 사실 타격만 더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3부에서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과 인터뷰가 네.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비례정당 어찌 본다면 그 논의의 물꼬를 튼 본인이 분이 말 많이 했거든요. 예, 어떤 그 기폭제가 됐는데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제가 여쭤보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결국 비례정당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네. 지역구 후보는 내지를 네. 않고. 민주당한테 유리할까요? 미래통합당한테 유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뜬금없는 질문 같죠. 어제 그 미래통합당의 공병호 공천위원장이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에 미래한국당이죠. 네. 20석은 그냥 뭐 받을 수 있을 걸로 본다라는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거든요. 네. 굉장히 자신만만했는데 저는 어제 안철수 그 대표의 대구에서의 사진 그리고 오늘도 계속 봉사활동 이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약간 중도층, 중도보수층의 마음을 조금 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건 안철수 대표가 지역구 후보 안 내고 비례정당으로 간다고 선언을 한 순간에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냐면 사실상 미래통합당하고의 선거 연대가 네. 이루어졌다라고 계속 보도를 쏟아냈어요. 네. 이 보도를 기초해서 저는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지지층이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친구 정당이나 이런 식으로 본다면 비례 그러니까 정당 투표에서 어느 층이 주로 그런 국민의당한테 투표를 할까가 이제 사실은 관전 포인트가 된다는 그렇죠. 것이죠. 예. 이렇게 본다면 미래한국당으로 갈 어떤 표가 일정하게 국민의당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가설이 성립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뭐 그래도 네. 그래도 민주당 걸 갖고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호남이나 뭐 그쪽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호남? 뭐 예컨대 비례를 말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뭐 많이 얻지는 못하겠죠. 뭐 많은 어떤 수를 얻지는 못하겠지만 네. 예전 국민의당, 그러니까 민주당인데 뭐 좀 중도인데 좀 진보적인 그런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그 성향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쪽이 정의당의 오히려 그쵸. 저는 그래 마음이 가지 생각이 않는 듭니다. 분들도 없을 수는 없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체크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그 미래통합당의 지지층에서 일부가 국민의당에 정당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로 지금 이지선 기자가 이제 어떤 중도 표심이 네. 국민의당으로 갈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근데 중도라고 해도 부동층이라고 해야 되든 뭐가 되든지 그렇죠. 간에 이들이 투표장으로까지 갈 것이냐가 사실은 먼저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면서 투표장으로 가서 국민의당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투표 포기를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포인트만 뽑고 포인트만 뭐 뽑고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실 민주당을 찍으면 이게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유성정당이 있고 없고가 이번 선거에 아주 중요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요. 토요일에 800여 명이 늘었고요. 네. 어제 500여 명이 추가가 돼서 총 3,736명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이고요. 이 중에 대구 경북 환자만 3,200여 명이에요. 네. 87%가 집중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5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나왔는데 전부 대구였고
사망자는 모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망자를 살펴보면요. 이 중에 한 명은 80대 여성이었는데 26일에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나흘 만에 확진 판정이 나왔어요. 그거는 검체 채취했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결과가 늦게 나온 거거든요. 확진 판정 받고 2시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80대 여성도 확진은 받았는데 기저질환도 있고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기다리다가 사망했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지금 4명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목에서 한 번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 감염병 전문병원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벌써 5년 전인가 그래요. 네. 거기다가 공공의료원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정치권에서는 귓등으로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요번에 확실하게 이 문제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네. 그거 그렇죠.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결국 어제 그 병원의 입원 기준을 새로 만들겠다. 네. 그리고 퇴원 기준을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진되면 무조건 입원이었잖아요. 이제 네.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4단계로 그 경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 4단계로 네. 그 증상을 분류를 해서 중등도 이상만 음압병실에 입원을 하고요. 경증 환자는 면수원 같은 국가 시설을 활용해서 생활치료센터에 통합 격리를 네.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전담 의료진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병원은 아니지만 중등도로 발전이 됐다면 바로 이송할 수 있게 한다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퇴원도요.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 PCR 유전자 검사를 2회 연속해서 음성이 나와야 퇴원을 시켰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임상적 증상이 그렇죠. 사라졌는데도 음압병실 차지하고 있고 정작 병실이 중증 환자가 못 적은데, 들어오고 네.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임상적 증상만 사라지면 바로 퇴원을 해서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3,700명 넘어섰잖아요. 근데 그중에 중증 이상 환자가 30명도 안 되고요. 네. 퇴원 환자도 3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환자 수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 예. 우리나라의 입국을 금지한 한국인의 방문자 입국을 금지한 국가 지역이 36곳, 제한한 곳이 45곳으로 유엔 회원국의 42%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마스크 관련입니다. 8706님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확인하고 배분하면 공평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1727님, 이 마스크 사려고 우체국, 마트, 농협 다 돌아다녀도 없어요. 동네마다 이 동장님이 책임지고 골고루 나눠주시게 하면 어떨까요? 배급제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인 게요.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게 네. 판매 시간대와 장소는 그 시간대 갈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만 매일 가서 하루에 5장씩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잠시 후 이 전문가 연결해서 또 자세히 도움 말씀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했었는데요. 감염병 예방법의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 조직의 보호를 위해서 네. 집회 장소, 신도 명단 이런 걸 은폐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만희 교주의 지시가 있었을 거다. 라는 고발장의 내용이 있고요. 네. 수원지검 형사 6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본부가 경기도 과천에 있잖아요. 그렇죠. 과천이 예, 예. 이제 수원지검 안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고소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이 28일에 이만희 총회장을 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어요. 당명 때문에. 네, 예.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당명을 신천지의 순 우리말이나 이런 말들이 많았고 네. 신천지의 한 관계자가 실제로 팟캐스트에서 이만희 교주가 2012년도에 설교 중에 내가 새누리당 당명을 자기가 지었다라고 밝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미래통합당에 이제 피해가 된다고 하고 고소를 이제 한 거죠. 예.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이만희 총회장 체포해 줄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늦게 서울중앙지검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예. 좀 네. 센 것 같아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는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법조인이니까 검토를 했겠지만 그만큼 이제 위중하다는 걸 위중하다는 보여주고 뜻이지. 싶었겠죠. 그렇다 형벌을 막 함부로 작동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다만 지금 되는 거는 역학조사 방해죄는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사나 뭐 압수수색 같이 이건 가능한데 뭐 그 이상을 뭐 하기에는 아직 법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그것도 어떤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말 네. 결정적인 증거를 물증을 그래서 확인해야 되죠. 확보하지 않는 이상 예. 그 역학조사 방해죄도 그것도 쉽진 않아요. 성립되기가 쉽지 않아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압수수색은 가능한데 네.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니까 체포하고 구속하라까지는 하기에는 뭐 이만희가 좋고 뭐 싫고를 떠나서 좀 네.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범죄 집단으로 신천지 측을 몰아가는 것이 그렇죠. 그것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연 어떤 전체적으로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좀 이야기도 좀 있어요. 구원파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그 당시에는 정부의 잘못을 그 덮기 위해 구원파의 수사를 그렇죠. 몰아간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고 정도를 걷고 수사를 한다면 좀 다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뭐 그 대구 경북 현지에서 봉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 네. 번은 좀 만나볼 계획입니다. 일단 뉴스 세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지성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